자, 지금부터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의 대단원 평가하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단원은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간고사 범위인 2차 함수 최대 최소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중간고사 때 있었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중간고사 때 내용이 나는 궁금하지 않다 하면은 10번 문제부터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는 중간고사 내용이니까 저도 빠르게 풀이를 진행할 거고 이번 기말고사 범위는 10번부터 문제가 진행된다는 점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먼저 풀게요. 자, 주어진 이 복소수가 0이 아닌 실수일 때 실수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일단 0이 아닌 실수라는 거는 실수긴 실수이므로 만약 x 더하기 yi라는 복소수일 때 0이 아닌 실수이므로 x는 0이 아니고 y는 0이 돼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복소수를 a 플러스 bi 여기서는 x 더하기 yi 꼴로 정리를 한 다음에 실수 부분은 0이 아니고 허수 부분은 0이다 이렇게 하시면 a 값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a 제곱 i 더하기 a 더하기 ai 빼기 1 빼기 2i 이거를 정리해 보시면요, a 빼기 1이 실수 부분이 될 것이고 허수 부분은 a 제곱 더하기 a 빼기 2i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실수 부분은 절대 0이 아니기 때문에 a 빼기 1은 0이 아니죠. 그리고 a 제곱 더하기 a 빼기 2는 0이 돼야 하는데 이것은 인수분해를 해보시면 a 더하기 2와 a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a는 1 또는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아는데 실수 부분이 절대 0이 되면 안 되시기 때문에 1은 절대 아니겠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복소수 g에 대해서 g 바 더하기 g분의 1이 이렇게 된다 했네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셔야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직접 다 계산을 해봐야죠. 켤레 복소수 계산할 줄 아느냐, 그리고 저렇게 g분의 1을 우리가 계산할 줄 아느냐 라는 문제 같은데 일단은 자 한번 봅시다. g분의 1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g분의 1은 2i 더하기 분의 1이네요. 이게 g분의 1이죠. 그럼 이거를 좀 분자 분모에 gi 더하기 1의 그 켤레 복소수를 한번 곱해 보시면요, 2 더하기 i, 2 빼기 i, 그리고 분자는 2 빼기 i. 그럼 이거는 5분의 2 빼기 i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 반은 2 빼기 i죠.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하시면요, 2 빼기 i 더하기 5분의 2 빼기 5분의 1i 이렇게 되므로 이것은 5분의 12에다가 빼기 5분의 6i가 되겠네요. 따라서 a랑 b 더하라 했으니까 5분의 10이랑 5분의 6 더하셔서 a 더하기 b는 5분의 6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g 바 더하기 g분의 1,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g 바 더하기 g 곱하기 g 바분의 g 바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g 곱하기 g 바는 5라는 것을 여기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g 바 더하기 5분의 g 바이므로 이것은 5분의 6g 바가 되겠네요. 그럼 5분의 6g 바인데 이 g 바는 어떻게 보면은 바로 구할 수 있죠. 5분의 6 곱하기 2 빼기 i. 그래서 이걸 계산해도 우리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합치면 5분의 6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음수 제곱근 문제인데요. 자, 이런 거 풀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라 했는데 기억 같은 건 보세요. 마이너스 2를 전체 제곱하면 결국 이거 4입니다. 그럼 4에다 근호를 씌우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이렇게 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갈 때는 무조건 이렇게 다 바꿔서 풀어야 한다 했습니다. 니은의 경우 i를 빼서 계산해 보시면 이건 루트 6i 제곱이므로 마이너스 루트 6이 돼야겠죠. 따라서 니은도 아닙니다. 자, 디귿, 디귿이 맞을 수밖에 없는데 맞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죠. 자, 루트 8이 있고요. 밑에는 마이너스 루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건 루트 2i라고 될 수 있고, 위에 루트 8은 2루트 2이므로 이렇게 약분해 보시면 이게 i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i분의 1은 우리가 마이너스 i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i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k 더하기 3x 뭐 이거에 대한 이게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를 알아내래요. 그럼 실근을 갖는다는 것은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 이상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써보시면 k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k 제곱 빼기 9가 지금 0 이상이다. 이렇게 푸셔야겠죠. 실근을 갖도록 하려면. 그럼 자, 이것을 풀어보려면 뭐 전개를 다 해보시면요, k 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9 빼기 4k 제곱 더하기 36 정리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3k 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45가 지금 0 이상이다 가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보시면은 k 제곱 빼기 2k 빼기 15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도 바뀌어야 한다는 점. 그럼 이게 결국 2차 부등식 문제가 되네요.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기말고사 범위에 포함이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보시면은 k 빼기 5 그리고 k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결국 마이너스 3과 5를 지나는 이런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과 x축과 만나는 부분에 x값의 범위를 쓰라 했으니 결국 k는 마이너스 3과 5 사이가 되겠네요. 이 사이에 있는 정수 k의 개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해서 총 9개가 되겠습니다. 5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거일 때 실수 a, b에 대해서 a 빼기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방정식에다가 이 식을 대입을 하셔서 푸셔도 되는데, 예전이라기엔 중라던 문제들을 풀 때 제가 이런 걸 했었어요. 주어진 방정식에 개수가 모두 실수면은, 지금 여기 a가 실수 a니까 실수죠. 개수가 모두 실수인데 이런 식으로 허근을 하나 준다면 내가 무조건 나머지 한 근은 무조건 이 친구의 켤레가 근이 돼야 한다 했었죠.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결국 b 더하기 2i와 b 빼기 2i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요 2b가 되고요, 두 근의 곱은요 b제곱 더하기 4가 됩니다. 근데 지금 두 근의 합이 2b인데요, 이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두 근의 합은 구할 수 있죠.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으므로 b는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곱이 5가 되기 때문에 a는 5가 되는구나. 이 a는 어떻게 나왔냐? 근과 개수 관계로 a분의 c 해가지고 두 근의 곱이 a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따라서 a 빼기 b를 구하라 했으니 답은 6이 되겠습니다. 6번 주어진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여기서 접한대요. 그러니까 어쨌든 x축과 접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x축과 접한다? 우리가 어떻게 봐야죠? 판별식이 0이다. 그렇죠. 접한다 했으니 a, b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시면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거는 이게 완전 제곱식이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쓰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이 주어진 2차 함수를 이렇게 마이너스 2로 묶어내서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3이 1창의 개수일 때는 여기 끝에 4분의 9가 와야겠죠. 그리고 여기 빼기 4분의 9가 와야겠죠 또다시. 근데 이 빼기 4분의 9가 밖으로 나갈 때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서 더하기 2분의 9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 됐고, 이 부분이 0이 돼야 이제 이 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2분의 9가 0이므로 a가 마이너스 2분의 9임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y는 마이너스 2로 묶으시고 a 빼기 2분의 3의 제곱이므로 b는 2분의 3이구나. 2분의 3,0에서 접하고 있죠. 이거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 더하면 얼마인가요? 답이 마이너스 3이네요. a 더하기 b. 그래서 따라서 정답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 만약에 이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판별식은 0이다로 푸시면 되는데, 이 식을 판별식을 써보시면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계산하시면 36 더하기 8a 나옵니다.
이거가 0대함으로 a는 결국 또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게 되죠. 네, 판별식으로 하셔도 되고 완전제곱식으로 하셔도 되고 둘 다 상관없습니다. 7번,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의 좌표가 이렇게 될 때 a, b의 값에 대하여 결국 뺀 걸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뭐 푸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같다라고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2x 더하기 3이다. 같다라고 놓고 이걸 좀 변형해 보시면 x제곱 a 빼기 2x 더하기 b 빼기 3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지금 마이너스 2와 3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이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x좌표는 실근과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이 2차 방정식에 2도 넣어보시고 3도 넣어보셔서 성립하면은 이게 뭐 a랑 b 바로 알아낼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풀려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보고 싶네요. x제곱 더하기 a 빼기 2x 더하기 b 빼기 3이라는 2차 방정식에 있는 이 2차식이 어쨌든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3인 거잖아. 그럼 얘는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므로 무조건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야지 않을까요? 얘가 근을 마이너스 2와 3으로 가지려면요 무조건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합니다. 최고차항 개수는 1이니까. 그럼 얘 전개해보시면 x제곱 빼기 x 더 빼기 6이거든요. 그럼 이거랑 이거의 그쵸 개수가 다 동일해야겠죠. 그래서 a 빼기 2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b 빼기 3이 마이너스 6이 돼야 하므로 a는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두 개를 또 빼라 했으니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네, 8번 한번 보겠습니다. 2차 함수가 있고요. 제한된 범위에서 2차 함수가 최소값이 5일 때 함수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네요. 뭐 이런 문제는 2차 함수를 최대 최소 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꼭지점 구해야 하니까 꼭지점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x제곱 2x 더하기 k.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의 제곱, 이 1차 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하므로 1이 필요하겠죠. 근데 냅다 1만 쓰면 안 되니까 빼기 1까지 해주시면요 이것은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k 빼기 1이 됩니다. 어쨌든 얘는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럼 범위가 지금 어디서부터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물어보고 있으므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최소겠네요. 당연히.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k 빼기 1이 지금 5라는 것이므로 k는 6이 되네요. k가 6이니까 최대값은 언제죠? 꼭지점에서 제일 먼 곳이 1 넣었을 때네. 그래서 1 대입해 보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 6해서 답이 9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2차 함수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전체 길이가 24m인 테이프를 이용해서 체육관 바닥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표시하려고 한다. 표시하려는 구역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테이프 폭은 생각 안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조금 문제를 풀 때 일단 일단은 어디 하나를 미지수로 둬야겠죠. 저는 여기 가로 길이를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x가 될 거고요.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리고 세로 길이를 제가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24에서 이미 3x를 썼어요. 그럼 남은 그러니까 24는 원래 있던 테이프 길이고 내가 가로 길이가 x라 했으니 가로만 다 붙인 다음엔 3x개를 쓰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남은 24 빼기 3x로 이 세로줄을 채워야 하는 거야. 근데 세로줄도 결국 이렇게 두 군데를 채우셔야 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한 군데. 그래서 이 한 곳의 길이가 2분의 24 빼기 3x만큼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 길이가 2분의 24 빼기 3x여야 이쪽에도 2분의 24 빼기 3x를 붙이고 나머지 x 붙여서 딱 24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 구역은 사실상 가로의 길이가 x이면서 세로의 길이는 2분의 좀 분해보시면 12 빼기 2분의 3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이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 더하기 12x죠. 이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는 거잖아. 맞나요? 그럼 최대값을 구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절대로
x가 음수면 안 되겠죠. 테이프 부채하니까 무조건 양수겠죠. 그래서 이 x가 양수라는 조건도 무조건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이 2분의 24x 2분의 24 빼기 3x 얘도 무조건 양수여야겠죠. 왜냐하면 그 세로 길이가 음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x가 0 이상이면서 이거는 양변에 2를 곱해주시고 3 옮겨보시면 x가 8보다 작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x의 범위도 0과 8 사이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0과 8 사이에 있는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어보시면요. 중간이 어떻게 되냐? 6x가 되겠네요. 그쵸? 6x 6x가 아니네. 8x가 되겠네요. 8x 마이너스 8x 되니까 이거 곱해지면서 플러스 12. 네, 그렇죠. 이거 완전 제곱식 되려면 여기 16이 있어야 하고요. 그 빼기 16인데 빼기 16 밖으로 나오면서 이거랑 곱해지니까 더하기 24가 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하기 2가 아니네요. 빼기 16. 맞는데? 맞네요. 자,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24이므로 이것의 최대값은 x가 4일 때네. 그쵸? 이 범위에도 4가 포함되니까 x가 4일 때 최대값은 24구나. 따라서 최대값은 24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3차 방정식에 한 혹은의 오메가라 할 때 다음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요. 일단 저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데 저 오메가라는 친구는 그러면 여기 이 근을 여기 있는 이 2차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친구의 근이 오메가가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 근이 안 되겠죠. 오메가 더하기 1은 절대 0이 아니겠죠. 오메가가 1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도 생각해 보세요. 이 2차식에 여기는 이 노란색 2차식의 개수가 모두 실수죠. x제곱 개수 1, x개수 마이너스 1, 상수항 1 모두 실수니까 제가 얘기한 게 뭐죠? 한 허근을 주면은 그 허근의 켤레가 무조건 근돼야 한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한 허근을 주면 그 허근의 켤레도 무조건 근이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근은 당연히 이 켤레 오메가 바가 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1도 0이고요. 오메가 바 세제곱 더하기 1도 0이고요.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도 0이고요. 오메가 바 제곱 빼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면요. 여기서 좀 많은 힌트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변형해 보시면 오메가 제곱은요. 오메가 빼기 1이고요. 오메가 바의 제곱도 오메가 바 빼기 1입니다. 그럼 여기 이거 대신에 얘네를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오메가 빼기 1분의 오메가 빼기 1 더하기 오메가 바 빼기 1 오메가 바 빼기 1 해서 1 더하기 1 해서 2가 되겠네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4차 방정식의 모든 양수인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x제곱을 지금 4차식 2차식만 있으니까 x제곱 제가 t로 치환을 해보면 이게 t제곱 빼기 9t 더하기 16은 0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지금 바로 안 되죠. 네, 인수분해가 바로 안 되네요. 그러면은 절대 치환을 해서 푸는 건 아닌 것 같고 다시 접근해 봤을 때 뭔가 공식 쓰는 것도 아니고 치환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하셔야 하냐? 그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뭔가 완전 제곱식꼴 만들어 가지고 그거 합차 공식 쓰는 거. 여기서 지금 x 4제곱 빼기 8x제곱 더하기 16으로 두시고 x제곱을 여기 따로 하나 빼두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x제곱 빼기 4의 전체 제곱 빼기 x제곱이므로 이게 합차 공식 써보시면 x제곱 빼기 x 빼기 4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 빼기 4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양수인 근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게 0 되거나 이게 0 돼야 하므로 한번 구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봅시다. 첫 번째 x제곱 빼기 x 빼기 4는 0의 근을 한번 구해보시고 x제곱 더하기 x 빼기 4는 0의 근도 한번 구해보셔야 하는데 이 근은 생각해보면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근의 공식 쓰셔야겠죠. 근의 공식 쓰시면 x는 2분의 1 뿔마 루트
몇 나오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 17 나오고요. 이것도 밑에 것도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양수인 거는 뭐죠? 2분의 1 더하기 루트 17 그리고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17.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라 했으니까 답이 루트 17이 되겠습니다. 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의 길이가 10 그리고 각 BC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에 대해서 ABC, 각 ABC의 이등분선이 선분 AC와 만나는 점을 D라 하고 선분 AD의 길이를 O라 할 때 BC와 CD의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면은 무조건이란 말보다는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고 그 이등분선이 그 각의 대변과 만난다면은 우리는 무조건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 하나를 떠오르셔야 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각의 이등분선에 관한 성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라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점이 만난 점을 내가 H라고 둔다면 여기 ABC 삼각형 ABC에 대해서 둔다면 어떤 길이 B가 하나 성립하는데요. 선분 AB 대 AC는요 BH 대 HC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분이 AB 대 AC는요 BH 대 HC와 같다라는 겁니다. 네, 뭐 자세한 증명은 내가 지금 하진 않겠지만 이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상황도 보세요. 그럼 여기에 내가 지금 여기 x라 둬볼게. 여기 x라 뒀어. 그치? 그럼 봐봐. 지금 이 BC의 길이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거든요. 그럼 이 길이가 지금 2배 줄어들었죠. 근데 길이 B가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10과 5를 보시면 2배 줄었기 때문에 선분 BC와 CD도 당연히 길이가 2배 줄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CD를 x라고 두는 순간 BC는 무조건 2x가 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상황은 지금 밑변이 2x고 높이가 5 더하기 x면서 빗변이 10인 그런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거 뭐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 써보시면 x값이 나올 텐데 생각을 해보시면 빗변이 10이고요. 여기가 좀 자연스럽게 6, 80이 돼야지 않을까요? 피타고라스 정리 6, 80? 너무 야매로 풀었나? 실제로 x는 3입니다. 자 근데 그걸 확인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피타고라스 써보시면요 100은 5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2x의 제곱인 4x제곱. 그래서 이걸 전개해보시고 4x제곱 더하면 5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가 100이므로 양변을 5로 나누시고 5로 나눠보시면 20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 따라서 x제곱 더하기 2x 빼기 15는 0이므로 x는 3이 나오게 됩니다. 인수분해 하시면 x는 3 또는 마이너스 5이므로 x는 양수니 3이 되겠죠. 따라서 BC의 길이가 6, CD의 길이가 3이므로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절대값 부등식 푸는 문제죠. 자, 이 부등식에서 절대값이 두 개 있을 때 어떻게 풀었어야 했냐? 우리가 제일 먼저 경계를 나누셔야 합니다. 자, 경계는 어떻게 나누냐?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이건 2일 때 0 되고요. 이거 마이너스 1일 때 0 되므로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잡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x 빼기 2는 무조건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 x 빼기 2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1이 어떻게 되냐?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죠. 더하기 이렇게. 그럼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x 더하기 2 마이너스 2x 빼기 2이므로 마이너스 3x가 지금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거는 계산해 보시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다라고 들 수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큰 것이므로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4 이상일 때 마이너스 1 이하다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데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거 태블릿이 좋은 게 이렇게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죠.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 x 빼기 2는 그냥 그대로 그 절대값이 벗겨지겠죠. 아니죠. 마이너스가 붙어서 벗겨지겠죠. 2보다 작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벗겨지고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저기 있는 x 더하기 1의 절대값은 그냥 이렇게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요, x 더하기 3이 지금 4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므로 정리해 보시면 x가 지금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1보다 작은 것이므로 이거 좀 그려보시면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2보다는 작거나 같아. 그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럼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 x가 2보다 클 때죠. 2보다 클 때는 이 주어진 이 부분이 x 빼기 2의 절대값은 그대로 나올 거고요, x 더하기 1의 절대값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보시면 3x가 되고 얘가 지금 4보다 작니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건 계산해 보시면요, x가 3분의 4보다 작다라는 뜻이 되고, 생각을 해보시면 x가 2보다 큰데 3분의 4보다는 작을 수가 있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x가 2보다 무조건 커야 해. 2보다 커야 하는데 2보다 크면 x가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대. 이게 말이 되니? 여기서 해가 없죠. 따라서 이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써보면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여기서는 또 마이너스 1보다는 크면서 1보다는 작거나 같으니 이거 두 개를 겹쳐보시면은 x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에 같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합니다. 일단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그쵸, 서다두식이니까 판별식이 양수여야겠죠. 그래서 양수 써보시면은 d는 4a 더하기 k의 제곱 빼기 4a 더하기 6 이거 계산해보시면 제가 이게 지금 양수 돼야 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눠보시면요, 이게 a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k제곱 빼기 a 빼기 6이 0보다 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서로 다른 두 식근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여기다 옮겨 적으시면요, 어떻게 되냐, 주어진 이 노란색 칠한 이 부등식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대요.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말은 뭐랑 똑같냐?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건 내가 k에 대해서 조금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이렇다는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성립한다는 건 얘가 k에 대한 2차식인데 이것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었던 그래프일 텐데 얘가 항상 이렇게 x축보다 공중에 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이렇게 0보다 크다는 거는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이게 k에 대한 그래프예요. 이게 지금 k제곱 더하기 2ak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한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은 무엇이냐? x축이라 하면 안 되네요. k축이라 합시다. 이 k축보다 항상 위에 떠 있다는 거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 식의 판별식이 무조건 0보다 작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판별식을 써보시면요, 프라임을 붙이겠습니다. 판별식 써보면 4a제곱 빼기 4 곱하기 a제곱 빼기 a 빼기 6.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4a제곱이 사라지면서 4a 더하기 24가 0보다 작다. 이 말은 뭐냐? 24 넘기고 4로 나눠보시면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15번 3차 방정식의 한 호근이 오메가라 할 때 2차 방정식의 한 호근이 2오메가가 되도록 하는 실수 AB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요,
3차 방정식을 해결해 보시면 저거 이렇게 이항하시고 인수분해를 하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그러면 이 오메가라는 친구는 여기 있는 이 2차식의 근이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절대로 여기의 근은 아닐 거 아니야. 오메가가 1은 아니니까. 그 말은 뭐냐? 지금 이 2차식에서 모든 계수와 상수가 어때요? 실수죠. 계수와 상수가. 근데 한 허근을 가르쳐줬으니 무조건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될 테야. 맞나요? 그러면은 저 2차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때문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그러니까 한 허근이 또 2오메가가 되도록 해야 돼. 근데 실수 AB죠. 이것도 뭐야 얘들아? 지금 이 2차 방정식에서 얘도 실수, 계수 1이니까 실수, 이것도 실수, 이것도 실수, 다 실수인데 한 허근이 2오메가래. 그럼 나머지 허근은 뭐겠어? 무조건 2오메가 바가 돼야 한다니까? 그럼 여기서도 두 근의 합은 2 곱하기 2 더하기 2오메가 바. 근데 이게 지금 두 근의 합 때문에 A가 되어야겠죠. 마이너스 1분의 B하면. 그리고 두 근의 곱은 4 곱하기 오메가 바인데 이거는 B가 되겠죠. 근데 여기 다 구해놨잖아. 그래서 대입을 해보시면 A는 마이너스 2, B는 4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두 개 더 하셔서 최종적으로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정식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써요. 계수가 모두 실수일 때 허근이 주어진다면 그 켤레도 무조건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 돼야 한다라는 거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16번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풀어봅시다. 세변의 길이가 x 더하기 2, x 더하기 4인 삼각형이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일단 삼각형에 대한 조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삼각형이 되려면 변의 길이가 항상 다 양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x도 양수, x 더하기 2도 양수, x 더하기 4도 양수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정리해 보시면 x가 0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4보다 더 커야겠죠. 근데 이거 세 개를 다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얘잖아. 그래서 첫 번째 x는 무조건 0보다 커야 한다라는 조건 하나 알아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리고 삼각형이 될 조건이 있어요.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 있죠. 가장 긴 변과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있죠.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은 무조건 이런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가장 긴 변 말고 가장 긴 변을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무조건 가장 긴 변 길이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x와 x 더하기 2와 x 더하기 4 중에서 누가 제일 커요? 얘가 제일 길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무조건 x 더하기 4보다는 커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시면 2x 더하기 2가 x 더하기 4보다 커야 하므로 정리를 해보시면 x 이항하고 2를 이항하시면 x가 2보다 커야 한다라는 부등식을 한 개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둔각 삼각형이 되도록 해야 한다 했으니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직각삼각형은 여기 이 두 변의 길이랑 이 두 변의 길이 제곱이 더한 게 이 빗변의 길이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둔각삼각형이 되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럼 이 두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게 이 빗변보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짧아야겠죠. 그러니까 봐봐. 이 둔각삼각형은 만약에 이렇게 직각을 그려봤을 때 여기 있는 이렇게 긴 것과 이 길이를 제곱해서 더해야 이 빗변의 길이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것보다 더 짧아진 거를 제곱해서 더하면 당연히 이 빗변의 길이가 훨씬 길겠죠. 그래서 어떤 부등식이 성립하냐? 이게 둔각삼각형이 돼야 한다는 거는 지금 생긴 게 어떻다는 거냐면 어쨌든 가장 긴 변이 빗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x 더하기 2. 그래서 x 더하기 4의 제곱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의 제곱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이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x제곱끼리 하나 사라지고 뭐 8x랑 16을 다 이항해 보시면 x제곱 빼기 4x 빼기 12가 0보다 작다라는 건데, 이거는 2차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시면요, 아마 인수분해가 x 빼기 6과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 2차 부등식 이렇게 그래프 그리셔서 풀어보시면은 x가 마이너스 2와 6 사이에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부등식 알아냈죠. 0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와 6 사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 수직선 위에 나타내 보시면요, 0보다 크고요, 2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2부터 6 사이에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 이쪽이죠.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나타내면 2보다 큰데 6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정답 2보다 큰데 6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